안녕하세요.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. 여러분, 이 분양권도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? 이 분양권은 집이 아니라고요? 누군가는 분양권을 잘못 샀다간 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분양권 관련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취득세 계산할 때 이 주택수 산정 시 주의사항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. 이 정부는 지난 4월 달에 이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완화했습니다. 이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, 그리고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,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 여부,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이 권역 구분 등에 따라서 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지난 4월 7일부로 이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 수도권의 경우 이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이 3년으로 완화되었고요. 이 과밀 억제 권역은 1년, 그리고 기타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비수도권 지역은 이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, 광역시는 6개월, 기타 지역은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. 만약 이 개포동이라면 이 수도권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? 네, 여기입니다. 이 규제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. 이 규제지역은 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말하는데요. 이 개포동은 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분양받은 날로부터 이 3년 이내에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. 약 4개월 후인 이 11월 30일부터 입주 예정인 이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DH퍼스트웨어 아이파크 단지의 일반 분양 물건의 전매 제한이 7월 29일부터 해제됩니다. 이 수도권 내 규제지역인 이 개포동은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이므로 7월 29일부터는 이 분양권 매매가 가능합니다. 이 DH퍼스트 아이파크 분양권 매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절세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 먼저 이 2주택자가 이 분양권을 취득한 사례입니다. A주택이 있고 그리고 1년 이후에 이 B주택을 취득한 2주택 상태에서 이 C 분양권을 취득한 사례입니다. 자, 이 경우라면 이 C 분양권이 주택으로 준공이 되어서 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이 C 분양권 입주 시에 그 전에 A주택과 B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, 그러니까 이 C 분양권만 남은 거죠. 그래서 이 C주택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? 네, 이 C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이 취득세율은 달라집니다.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일반과세이고요.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이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12%, 비조정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8%가 해당이 됩니다. 왜냐고요? 네, 이 2020년 8월 10일 이후에는 이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이 주택수가 산정이 됩니다. 그래서 분양권 취득한 날에는 A주택과 B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3주택이 적용되어서 12%가 되고요. 이 비조정대상 지역에 이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이 3주택일 경우에 8%가 적용이 되죠. 그래서 이렇게 중과세가 해당이 됩니다.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? 네, 주택수의 판단은 이 지방세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제13조 3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. 주택수의 판단 범위라고 되어 있고 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이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, 이게 바로 주택 분양권입니다. 이 분양권에는 이 해당 지위를 매매하거나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하는데요. 이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를
주택 분양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? 그래서 이 해당 주택 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2020년 8월 12일 날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분양권 취득세의 이 중과 판단 시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. 주택수의 산정 방법입니다. 이 지방세법 제13조의 2, 제1항, 제2호, 제3호를 적용할 때 여기서 제2호와 제3호라는 게 무엇이냐면요. 이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대상 지역 3주택자, 이게 2호이고요. 3호는 조정대상 지역 3주택 이상자 또는 비조정대상 지역 4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말합니다. 이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수는 이 주택 취득일 현재 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을 말합니다. 이 주택수를 산정할 때 이 조합원 입주권도 해당이 되고요. 주택 분양권, 이 오피스텔은 주택 관련 과세가 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. 이 경우 이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이 경우에는 이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이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합니다. 이 여기에서 주택 분양권의 이 취득일이라는 것은 이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 계약일을 말합니다. 그래서 이 주택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이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한다. 이 말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이 주택수의 산정 방법 두 번째 내용인데요. 이 만약 비조정대상 지역의 이 분양권 C가 주택으로 준공되었을 때 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이 C 주택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? 네, 이렇게 됩니다. 이 지방세법 제13조의 2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. 이 조정대상 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이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조정대상 지역 분양권을 샀는데 이 준공 이후에는 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비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주택수에 따른 이 취득 제세율의 요약 내용입니다. 이 개인은 1주택, 2주택, 3주택, 4주택 이상으로 구별되어 있고요. 그리고 법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비조정대상 지역이나 조정대상 지역 공이 1 내지 3%가 해당이 되고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 0.2%가 추가가 되고 지방교육세 0.1%에서 0.3%까지 해당이 됩니다. 만약 2주택자라면 이 조정대상 지역이면 8%이고요. 85제곱미터 초과는 0.6%,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0.4%로 2주택 이상은 모두 동일합니다. 그리고 3주택이라면 이 비조정대상 지역이라도 8%가 해당이 되고요. 조정대상 지역은 12%입니다.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이면 1%의 농특세가 해당이 됩니다. 4주택 이상과 법인은 공이 12%가 적용이 되고 농특세 1%, 지방교육세 0.4%가 적용이 됩니다. 여기에서 이 조정대상 지역은 현재 이 강남 3구,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그리고 용산구 이 4개 구만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.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해제가 되었죠. 자, 만약 2주택자가 이 조정대상 지역 112제곱미터 분양권 이 C를 취득하고 2주택을 모두 처분 후에 준공 이후 이 C주택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?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. 이 C주택의 이 취득세율은 이 분양권을 취득할 때의 기준이라고 그랬죠? 그때 이미 2주택자였기 때문에 이 3주택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조정대상 지역이면
12%죠. 여기에 85제곱미터 초과이니까 1%가 추가가 되고 지방교육세 0.4%, 그래서 총 13.4%가 해당이 됩니다. 얼마 전 이 DH 퍼스트웨어 아이파크 이 전용 112제곱미터 입주권이 4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만약 2주택자가 이 DH 퍼스트웨어 아이파크 이 분양권 112제곱미터를 40억 원에 취득했다라고 하면 과연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? 네, 이 40억 원이라면 취득세율은 3.5%, 1억 4천만 원이 아니고요. 13.4%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취득세는 5억 3,60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. 약 4억 원이나 더 내게 됩니다.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2주택을 모두 처분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C주택의 취득세는 약 4억 원이나 더 내게 되는데요. 이 엄청난 세금 폭탄입니다.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분양권은 이 취득일 기준으로 해당 세대 주택수를 산정해서 이 취득세율이 정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분양권 취득 시에 이 절세 꿀팁입니다. 자, 2020년 8월 12일 날 이 법이 제정됐다고 그랬죠. 그래서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이 취득하는 분양권은 이 취득세 중과 판단 시에 이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이 해당 세대 주택수를 산정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뀐 이후에 입주일 기준이 아닙니다. 자, 세 번째는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분양권은 그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이 비조정대상 지역에 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이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사전에 꼼꼼한 세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이 다주택자에 대한 이 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. 이 여야 합의가 불투명한 상태인데요.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됐다라고 가정하고 이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을 할 경우에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도 이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